이준석 의원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해봐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보도로 뒤늦게 알려진 건데 지난 15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이준석 의원 또 김재섭, 김용태 의원 이런 분들이 같이 공간에서 식사를 하셨다 그래서 권영진 의원까지 계셨던 거죠. 이게 근데 무슨 조합인가? 원래도 이렇게 종종 보셨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다 친한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접점이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네. 원래는 제가 아니라 그 김용태, 김재섭 의원이랑 같이 식사를 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전전날인가 그 김병민 부시장이랑 네. 삼성동 밑에 영동대로 지하와 그 GTX 공사 공간에 가서 뭐 같이 좀 살펴볼 게 있었어요. 갔는데 그 간 김에 이제 김병민 부시장이랑 얘기하다가 뭐 저녁 자리가 있는데 왔으면 좋겠는데 이래가지고 뭐 다 좀 친한 사람들이니까 네. 가면 되겠네요 하고 이제 갔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 그게 밖에 나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근데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네. 뭔가 이제 새로운 보수를 네. 보수를 이제 재편을 좀 하려는 분들끼리의 어떤 모임인가? 뭐 이런 이 모임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들이 나와서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저희 꼭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예. 여의도에서 점심 한 끼 가볍게 할 때도 보수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죠. 네. 특히 김재섭 의원, 김용태 의원은 저랑 뭐 오랜 인연이 있고 고민하는데 그게 무슨 뭐 방향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주지 네. 뭐 세력 간의 어떤 뭐 연대나 어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로 다루질 않습니다. 예. 김용태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비대위원장 임기가 곧 끝날 것 같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김용태 개혁안 같은 경우는 다음 혁신위에서 어떻게 좀 논의해보자 이렇게 좀 넘어가는 분위기거든요.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내가 김용태 위원장이라면은 그 혁신안을 무슨 뭐 차기 원내대표가 투표결에 붙여주면 내가 사퇴하고 이런 좀 조건을 달아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혁신안은 이제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알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퇴하겠다를 빨리 하고 차라리 나는 대신 이 혁신안을 바탕으로 당원들한테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해서 전당대회를 그냥 출마해버리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직접 출마를? 그렇죠. 김용태 위원장도 굉장히 야권에서 이제 관심을 받는 젊은 정치인이고 그러다 보면은 도전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역량치를 쌓아가는 것이고 전당대회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또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 더 그런 내용을 세세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개인적인 조언을 한 바는 있어요. 물론 김용태 위원장은 좀 생각이 달랐겠지만은 지금도 좀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애매모호한 상태보다는 사실 김용태 위원장이 틀린 말 한 게 없거든요. 틀린 말 한 게 없으니까 오히려 국민과 당원을 밑두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뭐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나 어제 뭐 원내수석 유상범 의원 되고 이런 거 보니까 별로 원내 의원들 중에서는 변화의 의지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국민한테 가고 당원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당원 투표라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을 전당대회 출마를 통해서 받아보는. 그렇죠. 그런 중차대한 전당원 투표라는 걸 왜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의 선의에 기대 가지고 해야 됩니까? 본인이 출마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뭐 답은 구체적으로는 안 하던가요? 김용태 위원장은 제가 뭐 이런 게 어때 그러면 항상 안 한다 그럽니다. 반대로 청개구리군요, 청개구리. 그런데 김용태 위원장이 또 마음이 여려가지고 가서 고민 많이 할 겁니다. 또. 지금 뭐 전당대회 얘기가 잠깐 나와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의힘도 8월에 조기전대를 좀 치를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거론되는 거는 김문수 전 후보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또 열심히 뛰시는 것 같고 조기전대를 촉구하는 게 나경원 의원이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준석 의원 보시기에는 지금 거론되는 후보군 중에 뭐 다들 좀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나요? 안철수 의원하고 김문수 전 후보는 나올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는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겁니다. 안 나온다고 주변에서 하다가요? 말린다라는 얘기를 계속 기사에 낸다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왜 할까요? 친한계에서는 말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말리는데 말을 잘 안 들어서 언론에 그냥 가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나간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말려도요? 그건 뭐 주변 말리는지는 솔직히 뭐 모르겠고 말린다고는 하겠지만은
본인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분이에요. 네. 지금도 아마 이렇게 되면요. 제가 이 비슷한 성격의 분들 좀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나경원 대표 얘기하면은 예. 나갈 기회가 있으면 계속 나가세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주변에 이제 안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원로들 만나고 또 주변 사람 만나면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계속 만나고 다닐 겁니다. 예. 내가 원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만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정치는 항상 도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굳이 예측하다면 한동훈 대표가 나가면 이깁니다. 네. 그래요? 네, 구도가? 네. 그럴까요? 네. 저는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뭐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네. 한편으로는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거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거지. 단일화가 조금 더 쉬워 보이는 후보한테 간 거지. 비토 여론 때문은 아니다. 그건 전략적 선택이 있었던 거고요. 네. 저는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1대1로만 전당에서 붙는다 해도 이길 거라 보고요. 네. 나머지 이제 뭐 사실 표 분산이 될 만한 그 인사들이 있으면은 조금 변수가 생기겠지만, 예. 나경원 대표가 나오는 건 상수고 안철수 의원이 나오는 건 약간 덜 상수기 때문에 네. 그 측면에서도 예, 아마 한동훈 대표가 표 분산이 적지 않을까. 안 나온다 하다가 결국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주셨고, 예. 그리고 또 한 분의 행보가 궁금한 분이 있는데, 네. 홍준표 전 시장이 그제 귀국을 했거든요. 혹시 뭐 연락은 나눠 보셨나요? 홍 전 시장과? 안 그래도 제가 그 시차 적응하신 다음에 오늘 전화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통화를 미리 하셨으면 제가 내용을 여쭐까 했었는데, 예. 근데 뭐 혹시 이게 홍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근데 기자들이 좀 너무 앞서 나간 질문 같기는 한데, 질문을 이제 신당 창당으로 물어봤더니 별로 구체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창당 못해요. 그럼 창당이 아니라면은 홍 전 시장이 앞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건, 홍 시장님이 당연히 지지세나 이런 거로는 창당을 하실 수 있고요. 창당을 하려 그러면은 대선이나 총선이 앞에 있어야지만이 좀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고, 그리고 현역 의원의 이탈이라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 시장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게 있잖아요. 네. 정당 해산 심판 당할 거다. 네, 정당 해산 심판 당할 거다. 너희는 거기에 다 몰려 있으면은 아마 번개 맞을 거다. 예. 이게 그 미국에 가보면 이제 그 네브라스카 이런 데 가면 소를 왕창 키우거든요. 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미국에서 살 때 여행 가보면은 한 20km 동안 농장이 이어지는 경우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네브라스카 이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면은, 네브라스카 워낙 평화로운 동네다 보니까 신문에 가끔 나는 뉴스가 있어요. 네. 비가 올 때 나무 밑에 소들이 100마리씩 뭉쳐 있다가 예. 번개 맞고 다 이제 죽었다 이런 거. 그런 기사가 나는군요. 가끔 납니다. 그런데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홍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폭풍우에다가 이제 거의 번개를 동반한, 낙뢰를 동반한 그런 게 야권의 앞길에 있다 보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앞길에. 예. 그러니까 홍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 센스가 있는 분으로서 경고를 계속하는 거죠. 그 상태로 뭉쳐 있다가는 다 죽는다, 뭐 이런 거군요. 이 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게 사실 107석에 해당하는 정당인데 국민의힘이 네. 이게 당할 수 있겠냐 하지만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석기 의원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석기 의원이 통합진보당의 핵심 관계자라는 이유로 네. 통진당이 해산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이석기 의원 어디 강연 가가지고 뭐 밥솥 폭탄 얘기하고 이런 거 그냥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내란 예비 음모 비슷하게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네. 형사재판 좀 다르게 갔지만은 예. 그런 게 이제 사실 영향을 끼쳤는데, 정강 정책이 뭐 어떻고 이런 게. 네. 이거 계엄은 좀 더 심각하죠, 그것보다는. 어디 강연 가서 그냥 이럴 수 있다 이러 떠든 게 아니라 실제 했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잖아요, 당의 네. 핵심 관계자죠. 예. 당을 몇 년 동안 쥐고 흔들었는데. 네. 그리고 그러면은 당의 그럼 주요 당직에 있었던 사람들, 네. 예를 들어 지금 뭐 원내 지도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계엄에 일조를 했느냐를 따지면은 논리적으로는 통진당 사태보다 좀 심할 수 있죠. 통진당이 뭐 친북적인 성향이다 이런 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건 빼고 네. 그냥 내란 예비 음모에 대한 부분만 보면요. 예. 그런데 이제 107석은 너무 덩어리가 크고 사실상 야당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그런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면 교통사고 날 확률이 뭐 한 0.001% 정도면은 그래 뭐 그 정도는 감내하고 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버스가 5% 확률로 타면은 뭐 죽는 버스다 이러면은 이거 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약간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보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약간의 위기의식 같은 게 좀. 그러니까 정당해산 심판을 만약 그 법무부에서 걸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임명 걸게 되면은 95%는 안 되는데 네. 이번에 뭐 헌법재판관 이승엽 재판관 변호사 임명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부터 와서 뭔가 느낌이 싸한데 이게 뭐 그 내란 특검 하면서 뭐 우리도 모르는 뭔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 버스 이제 5% 확률로 죽는 버스 이런 거죠 약간. 그럼 이걸 거의 95% 안전한데 그래도 5% 타서 죽는 거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내리겠다라는 사람이 생길 수 있군요. 근데 그것도 참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네. 95%는 괜찮은데 5%의 두려움에 떨다가 내가 내리게 되면은 나는 그럼 만약에 95%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정계 개편이 일어나든 홍 전 시장의 역할을 할 거든 하면 뭐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좀 실제로 벌어져야 되겠네요. 이런 뭐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니까 뭔가 좀 뭐 벌어져야지 가능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내란 특검, 뭐 김건희 특검 이런 게 이제 한 달 뒤부터 이제 사람들 불러들이고 시작할 텐데, 네. 그럼 한 두세 달이 피크일 겁니다. 그러면 한 9월쯤 되면은 조금씩 수사 결과가 흘러나올 겁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론을 만들려고 하겠죠. 여당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는 정당해산 심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9월 달에 이제 그때쯤이면 헌법재판관도 2명 임명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준비가 갖춰진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하느냐 마느냐의 정무적 판단인 거지. 그 상황이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게 예를 들어 9월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정당해산 심판도, 위헌 정당해산 심판도 6개월 동안 심리하고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 동의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 3월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지방선거 준비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뭔가 실제로 해산까지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그 관련된 작업이 들어가면서 좀 정당으로서 기능이 어려워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5% 죽는 확률의 버스에 타고 있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네. 되게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경험이지만은 예. 이게 정당해산 심판의 가장 큰 전 이건 정당해산 심판 약간 제도가 잘못됐다 보는데 네. 위헌 정당으로 이제 해산되게 되면은 그 지역구 의원도 의석이 다 날아가거든요. 네. 이건 규칙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지역구 의원은 사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선택한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네, 비례대표 정도. 실제로 근데 통진당이 그래서 지역구가 다 날아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뭔가 제도도 이상하고 약간 타이밍도 이상한데. 근데 이준석 의원이나 홍 전 시장이 보시기에는 실제로 민주당이 이런 작업을 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시나 봐요. 그게 그래도 그렇지라고 저도 아까 95% 얘기했는데 이승엽 변호사 넣으려고 했다든지 이런 것들. 뭐 실제로 박홍근 의원이 또 정당법 얘기도 했고 그런 게 이제 약간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실제로 나오니까 그건 한번 진척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